왕실을 취재해온 지난 10년 동안 나는 수없이 많은 속보라는 단어가 얼마나 가볍게 소비되는지를 보아왔다. 그러나 때로는 그 단어가 가진 무게가 다시금 제자리를 찾는 순간이 있다. 짧은 시간, 단 몇 분 전이라는 표현이 갖는 긴박함 속에는 단순한 시계의 초침이 아니라 왕실이라는 제도와 한 인간의 삶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의 결이 숨어 있다. 이번 소식이 그러했다. 국왕 찰스 3세와 왕세자 윌리엄이 직접 확인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이미 개인적 영역을 넘어 국가적, 상징적 차원으로 확장된다. 영국 왕실에서 확인이라는 단어는 결코 우연히 사용되지 않는다. 특히 국왕과 왕위 계승 서열 1위가 동시에 입을 열었다는 점은 이 사안이 얼마나 신중하게 다뤄졌는지를 보여준다. 왕실은 오랫동안 침묵과 절제를 통해 스스로를 보호해왔다. 소문이 아무리 요란해도 공식적인 언급이 있기 전까지는 그저 공기의 진동에 불과하다는 태도를 유지해왔다. 그렇기에 이번처럼 빠른 시간 안에 그것도 두 핵심 인물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사실을 인정하는 장면은 이례적이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국민과 세계를 향한 일종의 책임 선언에 가깝다. 공주 캐서린이라는 이름이 지닌 의미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소식의 깊이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다. 그녀는 단지 왕세자의 배우자가 아니라 현대 영국 왕실이 대중과 소통하는 방식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다. 절제된 품위와 친근한 미소,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수많은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왕실 전문 기자로서 수많은 공식 행사와 비공식 순간을 지켜본 내게 그녀는 언제나 조용한 중심이었다. 과하지 않게 빛나되 결코 사라지지 않는 존재감. 바로 그 점이 대중의 신뢰를 쌓아 올렸다. 이번 소식이 슬픈 것으로 규정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슬픔은 단지 개인의 불행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국민이 정서적으로 기대어온 상징이 흔들릴 때 그 감정은 집단적인 것이 된다. 국왕 찰스 3세에게 있어 이 확인은 아버지로서, 군주로서의 역할이 겹쳐지는 순간이다. 그는 평생 준비해온 왕좌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연이어 가족과 관련된 중대한 소식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했다. 그의 어조, 선택된 단어 하나하나에는 왕실 수장의 무게와 개인적인 감정이 미묘하게 공존한다. 윌리엄 왕세자의 입장은 더욱 복합적이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미래의 국왕으로서 그는 지금 세 개의 시간을 동시에 살고 있다. 현재의 고통,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왕실의 전통, 그리고 미래에 자신이 이끌어야 할 군주의 모습. 이번 확인은 단지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국민과 진실을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기도 했다. 그는 어머니 다이애나 왕세자의 시대를 통해 침묵이 때로는 상처를 키운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몇 분 전이라는 표현은 언론의 언어로는 흔하지만 왕실의 맥락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이 짧은 시간적 표현은 긴박함과 동시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음을 암시한다. 내부 논의, 의료진의 소견, 가족 간의 합의, 그리고 왕실 보좌진의 전략적 판단이 모두 응축된 결과다. 나는 과거 비슷한 상황들을 취재하며 왕실이 얼마나 오랜 시간 단어 하나를 두고 토론하는지를 보아왔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나온 확인은 단순한 발표문이 아니라 수많은 고려의 집합체다. 이 장면에서 언론의 역할 또한 중요해진다. 선정적인 추측과 속보 경쟁이 아니라 사실이 갖는 무게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일. 왕실 보도는 언제나 윤리적 균형 위에 서 있어야 한다. 공주의 건강과 관련된 사안이든 가족의 개인적인 고통이든 그것을 어떻게 서술하느냐에 따라 대중의 인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지난 10년간 나는 그 경계를 넘지 않기 위해 수없이 원고를 다시 썼고 때로는 쓰지 않는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이번 소식이 전해진 직후 버킹엄 궁과 켄싱턴 궁 주변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공식적인 성명 이전부터 사람들은 이미 무언의 신호를 감지하고 있었다. 왕실의 일정 조정, 갑작스러운 침묵,
그리고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 왕실을 오래 지켜본 이들에게 이런 변화는 하나의 언어처럼 읽힌다. 그래서 공식 확인이 나왔을 때 충격과 동시에 묘한 수긍이 뒤따랐다. 예상하지 못했지만 완전히 낯설지도 않은 그런 감정이었다. 제1장은 이처럼 확인이라는 행위가 갖는 의미와 그 배경에 놓인 감정의 층위를 조명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슬픔의 내용 그 자체보다는 왜 이 소식이 지금 이 방식으로 전해졌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왕실은 여전히 상징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그 상징을 구성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다. 국왕과 왕세자, 그리고 공주 캐서린이라는 이름 뒤에 있는 한 사람의 삶, 그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소식을 단순한 뉴스가 아닌 하나의 역사적 순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 확인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간, 즉 침묵의 기간 동안 왕실 내부에서 어떤 고민과 선택이 오갔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첫 장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다. 단 몇 분 전이라는 표현 속에 담긴 무게, 그리고 그 무게를 감당하기로 한 왕실의 선택. 그것이야말로 이번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침묵은 언제나 왕실의 언어였다. 그것은 회피가 아니라 전략이었고 무지가 아니라 선택이었다. 공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가장 잔인한 시험이 된다. 이번 소식이 공식적으로 확인되기 전까지의 시간은 겉으로 보기에는 고요했지만 그 안쪽에서는 수많은 판단과 감정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었다. 왕실을 오래 취재해온 기자로서 나는 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간은 사실 가장 많은 말이 오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공주 캐서린과 관련된 이상 징후가 처음 감지되었을 때 왕실은 즉각적인 대응보다 관찰을 택했다. 이는 늘 반복되어 온 방식이었다. 성급한 발표는 불필요한 추측을 낳고 추측은 곧 통제 불가능한 서사를 만들어낸다. 의료진의 보고는 조심스러웠고 가족 내부의 논의는 그보다 더 신중했다. 한 인간의 건강 문제는 그 자체로 충분히 무거운데 그 인물이 왕실의 중심에 서 있다면 그 무게는 배가 된다. 왕실은 늘 개인의 고통과 공적 책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왔다. 이 침묵의 시간 동안 외부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쏟아졌다. 일정이 취소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십 개의 기사가 만들어졌고 과거의 발언과 사진들이 다시 소환되었다. 언론은 공백을 견디지 못한다. 정보가 없을수록 서사는 더 빠르게 증식한다. 그러나 왕실 내부에서는 정반대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다. 어떤 정보를 언제, 어떤 어조로 공개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끝까지 보호해야 하는가. 이는 단순한 홍보 전략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예의의 문제였다. 찰스 3세 국왕의 역할은 이 시기에 특히 중요했다. 그는 군주로서 국가의 안정을 상징해야 하는 동시에 가족의 어른으로서 공주의 상황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인물이었다. 왕위에 오른 이후 그는 투명한 왕실을 강조해왔지만 투명함이 곧 모든 것을 즉각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의 경험은 말해주고 있었다. 때로는 기다림이 진실을 더 온전히 전달하는 길이라는 것을. 윌리엄 왕세자는 이 침묵 속에서 가장 큰 내적 갈등을 겪었을 것이다. 대중은 그를 미래의 국왕으로 바라보지만 그 이전에 그는 남편이자 세 아이의 아버지다. 아이들에게 어떤 설명을 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일상이 무너질 때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이 모든 질문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는 언론 앞에서 침착한 얼굴을 유지해왔지만 왕실 내부에서는 그 역시 한 인간으로서 흔들리고 있었다. 왕실 보좌진과 커뮤니케이션 팀의 움직임도 눈에 띄지 않게 이어졌다. 공식 성명을 준비하는 과정은 단순히 문장을 다듬는 작업이 아니다. 각 단어는 법적, 외교적, 정서적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슬프다라는 표현 하나에도 수십 가지 대안이 검토된다. 지나치게 감정적이어도 안 되고 지나치게 건조해도 안 된다. 특히 공주 캐서린처럼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인물의 경우 표현의 균형은 더욱 까다로워진다.
이 침묵의 기간 동안 왕실은 과거의 경험을 끊임없이 떠올렸을 것이다.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사례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교훈으로 남아있다. 그때의 과도한 노출과 통제되지 않은 보도는 한 개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안겼고 결국 비극으로 이어졌다. 윌리엄은 그 역사를 몸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르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침묵이라는 선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흥미로운 점은 이 침묵이 오히려 국민들 사이에서 일종의 연대감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공식적인 정보가 없었음에도 많은 이들은 섣부른 추측을 자제하며 공주의 회복을 바라는 메시지를 조용히 전했다. 이는 공주 캐서린이 지난 세월 동안 쌓아온 신뢰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녀는 사적인 고통을 공적인 드라마로 만들지 않았고 그 태도는 결국 대중에게도 같은 절제를 요구하는 힘이 되었다. 그러나 침묵은 영원할 수 없다. 어느 순간 말해야 할 시점이 온다. 의료적 판단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가족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며 더 이상 추측이 사실을 압도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지점에서 왕실은 결정을 내린다. 이번에도 그러했다. 침묵은 충분히 길었고 더 길어진다면 오히려 보호하려던 대상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순간에 도달했다. 제2장은 이처럼 말하지 않음이라는 선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따라간다. 이는 소극적인 회피가 아니라 적극적인 책임의 또 다른 형태였다. 왕실은 늘 말과 침묵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했고 이번에도 그 오래된 원칙은 유효했다. 침묵 속에서 숙성된 판단이 있었기에 이후의 확인은 단순한 발표가 아닌 무게를 지닌 선언이 될 수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그 침묵이 깨지는 순간, 즉 공식 확인이 어떤 형식과 어조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짧은 발표가 왜 그토록 큰 울림을 남겼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침묵 뒤에 이어진 말은 언제나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이 된다. 침묵이 깨지는 순간은 언제나 조용하면서도 결정적이다. 왕실의 공식 확인은 드라마틱한 연출을 동반하지 않는다. 카메라 앞의 표정은 절제되어 있고 문장은 짧으며 어조는 낮다. 그러나 바로 그 점 때문에 그 말은 더 깊게 스며든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국왕 찰스 3세와 윌리엄 왕세자의 확인은 감정을 과시하지 않았고 상황을 과장하지도 않았다. 대신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태도만을 분명히 드러냈다. 왕실의 언어로 말하자면 그것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공식 확인의 형식은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었다. 시간대, 발표 주체, 문구의 순서까지 모두 의미를 지닌다. 먼저 국왕의 이름이 언급되고 그 다음 왕세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는 점은 우연이 아니다. 이는 국가의 안정과 왕실의 연속성을 동시에 보여주기 위한 장치다. 찰스 3세는 군주로서 국민에게 사실을 전달하고 윌리엄은 가족의 대표로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준다. 두 역할은 다르지만 메시지는 하나로 수렴된다. 이것은 왕실 전체의 판단이라는 선언이다. 문장 하나하나에는 신중함이 배어 있었다. 불필요한 세부 사항은 배제되었고 확인된 사실만이 담겼다. 이는 언론과 대중에게 상상할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한 선택이기도 하다. 과거 왕실은 종종 모호한 표현으로 오히려 더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말할 수 있는 범위와 말할 수 없는 경계를 명확히 나누었다. 기자로서 나는 그 차이를 즉각 감지할 수 있었다. 이것은 경험에서 나온 언어였다. 이 확인이 특히 큰 울림을 남긴 이유는 함께 발표되었다는 점에 있다. 왕실 내부의 단합을 보여주는 장면은 언제나 강력한 상징성을 지닌다. 최근 몇 년간 왕실은 균열과 갈등의 이미지로 자주 언급되어 왔다. 그렇기에 국왕과 왕세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안정의 신호였다. 비극적인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달 방식은 오히려 신뢰를 회복하는 효과를 낳았다. 윌리엄 왕세자의 태도는 특히 주목을 받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 어머니의 일을 겪으며 배운 교훈이 새우며 있었다. 그는 감정을 숨기지 않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이는 쉽지 않은 기현 균형이다. 대중은 그에게서 단순한 연민의 대상이 아닌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고자 한다. 이번 확인은 그 기대에 부응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개인적인 고통을 공적인 언어로 번역하는 데 성공했다. 이 발표 직후 언론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선정적인 헤드라인보다는 확인된 사실과 그 의미를 분석하는 기사들이 줄을 이루었다. 이는 왕실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했음을 보여준다. 명확한 정보는 추측의 공간을 줄이고 그 결과 보도의 톤도 차분해진다. 왕실 전문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번에는 경계가 분명하다는 평가가 자연스럽게 오갔다. 국민들의 반응 역시 흥미로운 지점을 드러냈다. 소셜미디어에는 충격과 슬픔의 표현이 이어졌지만 동시에 절제된 언어가 눈에 띄었다. 이는 공주 캐서린이 그동안 보여준 태도의 반영이기도 하다. 그녀는 언제나 사적인 영역을 지키면서도 공적인 책임을 다해왔다. 이번 상황에서도 대중은 그녀가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확인이 오히려 과도한 관심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 셈이다. 왕실 내부에서는 이 발표를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된다. 확인 이전이 불확실성의 시간이었다면 이후는 관리의 시간이다. 일정 조정, 역할 분담, 그리고 장기적인 대응 전략이 다시 세워진다. 특히 윌리엄 왕세자의 역할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그는 공주의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가족의 중심을 지켜야 한다. 이 이중의 책임은 그를 한 단계 더 성숙한 인물로 밀어 올린다. 제3장은 공식 확인이라는 짧은 순간이 왜 이토록 큰 의미를 갖는지를 보여준다. 그것은 단순한 발표가 아니라 침묵과 고민, 경험과 교훈이 응축된 결과였다. 왕실은 여전히 말을 아끼는 제도이지만 필요한 순간에는 정확하게 말할 줄 아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이번에도 사람이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이 확인 이후 공주 캐서린을 둘러싼 상징과 역할이 어떻게 재해석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녀의 부재 혹은 변화가 왕실의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공식 확인 이후 공주 캐서린이라는 이름은 이전과는 다른 울림으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그녀의 역할은 여전히 현재형이었지만 동시에 재해석의 대상이 되었다. 왕실에서 한 인물의 의미는 단순히 그가 수행하는 일정의 수로 정의되지 않는다. 상징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작동한다. 오히려 부재나 변화의 시기에 그 상징성은 더 또렷하게 드러난다. 이번 상황은 공주 캐서린이 지난 세월 동안 어떤 위치를 차지해 왔는지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언제나 문제 없는 인물로 평가받아 왔다. 스캔들이 없고 발언은 신중했으며 복장과 태도는 전통을 존중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종종 그녀의 역할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켰다. 실제로 공주 캐서린은 왕실이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도록 돕는 조용한 연결고리였다. 자선 활동에서 보여준 지속성, 아이들과 관련된 사회적 의제에 대한 꾸준한 관심, 그리고 대중과의 거리 조절 능력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준비와 자기 절제의 결과였다. 이번 확인 이후 언론은 그녀의 과거 행보를 다시 조명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회고가 아니라 그녀가 왕실에 남긴 흔적을 재평가하는 작업에 가까웠다. 특히 그녀가 맡아온 프로젝트들이 지닌 공통점이 주목받았다. 눈에 띄는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영향을 중시했고 개인의 이야기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점이다. 이는 지금의 상황과도 묘하게 맞닿아 있다. 그녀는 자신이 주목받는 방식마저도 통제해왔던 인물이었다. 윌리엄 왕세자와의 관계 역시 새로운 시선으로 해석되고 있다. 두 사람은 화려한 로맨스보다는 안정적인 파트너십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왔다. 이번 상황에서 그 관계는 더욱 분명해졌다. 윌리엄은 공적인 무대에서 한 발 앞으로 나서면서도 사적인 영역에서는 공주를 보호하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이는 왕실 부부의 전통적인 분업을 넘어선 모습이다. 현대 왕실이 요구받는 새로운 균형이 그들 사이에서 구현되고 있다. 국민들이 공주 캐서린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이전에는 모범적인 왕실 인물로서의 존경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한 인간으로서의 공감이 더해지고 있다. 이는 그녀를 약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상징을 인간화함으로써 그 상징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왕실은 오랫동안 완벽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완벽함은 때로 거리감을 낳았다. 공주 캐서린의 현재 모습은 그 거리를 좁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왕실의 이미지 또한 조정되고 있다. 공주 한 사람의 변화는 곧 전체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한다. 일정의 재배치, 대표 인물의 역할, 재정애, 그리고 대중과의 소통 방식까지. 찰스 3세 국왕은 이 전환기를 관리하는 데 있어 과거의 관행과 현재의 요구 사이에서 절충을 시도하고 있다. 그는 왕실이 지나치게 닫혀 보이지 않으면서도 사적인 영역은 지킬 수 있는 방식을 모색 중이다. 왕실 전문 기자로서 흥미로운 지점은 이 재해석의 과정에 대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에는 왕실이 이미지를 만들고 대중은 그것을 소비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공주 캐서린을 둘러싼 이야기에는 수많은 개인적 경험과 감정이 덧붙여지고 있다. 그녀가 아이를 안고 있던 모습, 병원을 방문하던 장면, 조용히 미소 짓던 순간들이 각자의 기억 속에서 다시 살아난다. 이는 왕실 이미지가 더 이상 일방적으로 구성되지 않는다는 증거다. 제4장은 공주 캐서린의 상징이 어떻게 변화하고 확장되고 있는지를 다룬다. 그녀는 여전히 왕실의 핵심이지만 그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이번 상황을 통해 그녀는 더 입체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강인함과 취약함, 전통과 변화가 동시에 공존하는 상징. 그것이 지금의 공주 캐서린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장기적으로 왕실의 미래, 특히 차세대 왕실 이미지와 어떤 연결고리를 갖게 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공주 캐서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앞으로의 왕실이 어떤 얼굴을 갖게 될지를 예고하는 하나의 징후이기 때문이다. 공주 캐서린을 둘러싼 변화는 개인의 서사를 넘어 차세대 왕실의 방향성을 가늠하게 하는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 왕실은 언제나 지속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왔지만 그 지속성은 결코 정체를 의미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대의 요구에 맞춰 형태를 바꾸며 살아남는 능력이었다. 이번 상황은 그 능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른 순간이며 그 중심에는 윌리엄 왕세자와 그의 가족이 있다. 윌리엄은 오랫동안 준비된 미래로 묘사되어 왔다. 그는 전통을 이해하면서도 그 전통이 대중과 단절될 위험을 누구보다 경계해왔다. 어머니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삶과 죽음은 그에게 왕실의 명성과 취약성이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는지를 각인시켰다. 공주 캐서린의 현재 상황은 그 기억을 다시 불러오며 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킨다. 침묵과 공개, 보호와 소통 사이에서 그는 또 한 번 균형을 선택해야 한다. 차세대 왕실의 이미지는 더 이상 단일한 인물로 완성되지 않는다. 부부, 가족,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관계의 방식이 하나의 메시지가 된다. 공주 캐서린의 역할 변화는 윌리엄의 역할 확대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왕실이 개인에게 과도한 상징을 부여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책임은 분산되고 부담은 공유된다. 이는 제도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진화다. 왕실 일정의 변화는 그 신호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다. 특정 인물에게 집중되던 행사는 재조정되고 다른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는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임시 조치가 아니라 보다 유연한 구조로의 전환으로 해석된다. 공주 캐서린의 상황이 장기화되든 회복 국면에 접어들든 왕실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다. 대중의 인식 또한 이 변화에 발맞추고 있다. 차세대 왕실에게 기대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정성이다. 공주 캐서린의 부재나 변화가 숨겨지지 않고 과장되지도 않은 채 전달되는 과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가 된다. 왕실도 상처를 입을 수 있고 그 상처를 관리하는 방식에서 성숙함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인식이다. 이는 왕실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적인 신뢰를 강화한다.
언론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왕실의 이미지를 확대하거나 훼손하는 극단적인 서사가 주를 이루었다면 지금은 맥락과 과정에 대한 분석이 중심이 된다. 이는 대중의 기대가 변화했음을 반영한다.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라 책임 있는 권력과 그 구성원들의 선택을 보고자 하는 욕구가 커진 것이다. 공주 캐서린의 이야기는 이 변화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찰스 3세 국왕에게 있어 이 시기는 일종의 과도기다. 그는 여전히 군주로서의 권위를 유지해야 하지만 동시에 다음 세대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왕실을 이끌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어야 한다. 공주 캐서린을 둘러싼 대응 과정에서 그는 통제보다는 조율을 선택하고 있다. 이는 그의 통치 스타일이 과거의 군주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왕실의 미래는 단절이 아니라 점진적인 이동 속에 놓여 있다. 제5장은 이렇게 차세대 왕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는 과정을 따라간다. 공주 캐서린의 변화는 단지 한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왕실이라는 제도가 앞으로 어떤 얼굴을 갖게 될지를 묻는 질문이다. 안정과 유연성, 전통과 공감 사이에 새로운 합의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합의는 이미 조용히 작동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국제사회와 영연방 국가들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그리고 왕실의 상징성이 국경을 넘어 어떻게 재해석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왕실의 이야기는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의 시선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왕실의 변화는 결코 영국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군주의 말 한마디, 왕세자의 태도, 그리고 공주 캐서린을 둘러싼 대응 방식은 국경을 넘어 해석된다. 영국 왕실은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독특한 상징 자산이며 특히 영연방 국가들에서는 정치적 권한을 넘어 문화적 정서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번 상황은 단순한 가족사나 국내 뉴스가 아니라 세계가 지켜보는 하나의 메시지로 작동하고 있다. 영연방 국가들에서의 반응은 흥미로운 대비를 보여준다. 일부 국가에서는 공주 캐서린에 대한 개인적 연대의 감정이 강하게 드러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왕실이 위기 상황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평가가 중심이 되었다. 이는 왕실이 더 이상 단일한 의미로 소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각 국가는 자신의 역사와 경험을 통해 왕실의 행보를 해석하고 그 해석은 다시 왕실의 국제적 이미지에 반영된다. 특히 젊은 세대가 많은 국가들에서는 공감과 투명성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졌다. 공주 캐서린의 상황이 과도하게 미화되지도 무감각하게 처리되지도 않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는 차세대 왕실이 추구하는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권위보다 신뢰, 거리감보다 연결을 중시하는 태도는 국제사회에서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외교적 맥락에서 보면 찰스 3세 국왕과 윌리엄 왕세자의 공동 확인은 안정성의 신호로 읽힌다. 왕실 내부의 단합은 곧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의미한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일수록 상징적 제도의 안정은 국가 이미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대응은 영국 왕실이 여전히 자기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고, 이는 외교 무대에서도 무형의 자산으로 작용한다. 국제 언론의 보도 방식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일부는 감정적인 접근을 택했지만 다수의 주요 매체는 맥락과 구조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왕실이 제공한 정보의 성격과도 무관하지 않다. 명확하지만 절제된 확인은 과도한 해석을 어렵게 만들었고, 그 결과 보도는 상대적으로 차분한 톤을 유지했다. 왕실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이 국제 보도의 질까지 일정 부분 규정한 셈이다. 문화적 상징으로서의 왕실 역시 재조명되고 있다. 공주 캐서린은 오랫동안 현대적 왕실 여성상의 대표로 언급되어 왔다. 그녀의 변화는 곧 그 상징의 진화를 의미한다. 완벽하게 관리된 이미지에서 현실을 인정하는 상징으로의 이동. 이는 전통적인 군주제를 유지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도 하나의 참고 사례가 되고 있다. 상징은 고정될 때 약해지고 변화할 때 살아남는다. 이러한 국제적 반향 속에서 윌리엄 왕세자의 존재감은 더욱 또렷해지고 있다. 그는 이미 국내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차세대 군주의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다.
이번 상황에서 보여준 절제와 책임감은 단순한 개인적 미덕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리더십의 한 형태다. 그는 말보다 태도로 메시지를 전달했고 그 방식은 국경을 넘어 이해되었다. 제6장은 왕실의 선택이 어떻게 세계로 확장되는지를 보여준다. 공주 캐서린을 둘러싼 이야기는 더 이상 한 나라의 서사가 아니다. 그것은 전통적 제도가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의미를 갱신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사례이며 그 과정은 국제사회의 시선 속에서 검증되고 있다. 왕실은 여전히 상징이지만 그 상징은 이제 훨씬 더 많은 목소리와 해석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이자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흐름이 결국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확인이 시간이 지난 뒤 어떤 의미로 기억될지를 조망하게 될 것이다. 순간의 뉴스가 아닌 장기적인 서사로서의 왕실, 그 마지막 장면을 향해 이야기는 천천히 수렴해 간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소식은 결국 하나의 기억으로 정리된다. 속보로 시작된 이야기는 서서히 맥락을 얻고 감정은 가라앉으며 남는 것은 그 순간이 무엇을 바꾸었는가라는 질문이다. 이번 국왕 찰스 3세와 윌리엄 왕세자의 확인 역시 그렇게 기억될 것이다. 단순히 슬픈 소식이 전해진 날이 아니라 영국 왕실이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순간으로 말이다. 왕실의 역사는 위기의 연속이었다. 전쟁, 스캔들, 정치적 격변, 그리고 가족 내부의 비극까지.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을 관통하는 하나의 기준은 있었다. 왕실이 자신을 신화로 남길 것인가, 아니면 시대와 함께 호흡하는 제도로 남길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다. 이번 사건은 분명 후제 가까웠다. 숨기지 않되 과장하지 않고 말하되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 이는 오랜 시행착오 끝에 도달한 하나의 답처럼 보인다. 공주 캐서린은 이 서사에서 중심 인물이지만 동시에 유일한 주인공은 아니다. 그녀의 존재는 왕실이 개인을 어떻게 존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점이 되었다. 왕실의 상징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그 상징은 이제 인간의 한계를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한계를 인정함으로써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시간이 흐른 뒤 사람들은 그녀를 단지 어려운 시기를 겪은 공주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왕실의 얼굴을 바꾼 인물로 기억할 가능성이 크다. 윌리엄 왕세자에게 이 시기는 하나의 전환점으로 남을 것이다. 그는 아직 왕위에 오르지 않았지만 이미 왕의 역할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태도, 말의 절제, 그리고 가족을 보호하려는 분명한 의지는 그의 통치 스타일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훗날 그가 국왕이 되었을 때 이번 순간은 그가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준 때로 회자될 것이다. 왕실은 대관식 이전에도 이미 군주를 시험한다는 사실을 역사는 반복해서 증명해왔다. 찰스 3세 국왕에게 있어 이 사건은 자신의 통치가 어떤 색깔을 띠게 될지를 결정짓는 과정 중 하나였다. 그는 과거의 그림자와 비교되기를 피할 수 없는 위치에 있지만 이번 대응을 통해 자신만의 방식이 존재함을 분명히 했다. 강압적인 침묵도 무분별한 공개도 아닌 중간 지점, 조율과 책임이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는 선택이었다. 이는 그의 통치가 감정이 아닌 원칙 위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언론의 기록 역시 시간이 지나면 하나의 층위를 형성한다. 처음에 긴급한 문장들, 분석 기사들, 그리고 차분한 회고까지. 그 모든 글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것은 선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맥락을 담아낸 서술이다. 왕실을 오랫동안 취재해온 기자로서 확신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이번 사건은 단기적인 관심보다 장기적인 분석의 대상으로 남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단지 누가 무엇을 확인했는지가 아니라 왜 그런 방식이 선택되었는지를 묻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대중의 기억 또한 그렇게 정리될 것이다. 처음의 충격과 슬픔은 시간이 지나며 다른 감정으로 바뀐다. 공감, 존중, 그리고 기다림. 왕실이 모든 답을 즉각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오히려 대중에게 생각할 공간을 남겼다. 그 공간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고 왕실과의 관계를 재정의한다.
이는 강요된 충성이 아니라 선택된 지지에 가깝다. 결국 이번 확인은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되지 않는다. 그것은 과정이었고 태도였으며 방향이었다. 몇 분 전이라는 짧은 시간 표현 속에 담긴 무게는 앞으로 수년간 왕실의 서사 속에서 반복해서 소환될 것이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이 순간을 떠올리며 말할 것이다. 왕실이 달라지고 있음을, 그리고 그 변화가 갑작스럽지 않고 조심스럽게 이루어졌음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왕실의 시간은 계속 흐른다. 공주 캐서린의 앞날, 윌리엄 왕세자의 선택, 찰스 3세 국왕의 통치. 그 모든 것은 앞으로의 기사와 기록 속에서 다시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다. 이번 순간은 단순한 비보가 아니라 현대 왕실이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하나의 결정적 장면으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충분히 기록될 가치가 있다.